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iOS 26 정식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9월 19일 오늘부터 새로운 아이폰 17 시리즈 사전 예약하신 분들도 하나하나 수령하고 계실 거라 업데이트를 하신 분들도 보시고 사용하면 좋고 새로 구매하신 분들도 보고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정보만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iOS 26이 호환되는 기기 목록을 보여드리면 아이폰 SE 2세대 이후 모델부터 아이폰 11 시리즈 이후 모델부터 가능하고요. 당연히 새로운 아이폰 17 시리즈는 iOS 26인 상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iOS 26의 핵심은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입니다. iOS 7 이후로 가장 크게 디자인이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홈화면에 있는 아이콘들만 봐도 달라진 게 보이시죠? 좀 더 입체감이 있고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것 같은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센터를 내려보면 더 체감이 확 되는데요. 이전에는 평평한 느낌의 제어 항목들을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유리 소재로 만들어진 것 같은 제어 항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전하고 비교하면 뒤에 블러 처리가 좀 덜하죠. iOS 26으로 오면서 제어 센터를 내렸을 때 뒷배경이 더 잘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정식 버전으로 오면서 블러가 더 들어간 거긴 해요. 첫 베타일 때는 뒤에가 거의 다 보이면서 가독성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렇게 변한 건 타협점을 아주 잘 찾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것도 좀 블러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설정, 손쉬운 사용,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에 들어가면 투명도 줄이기 옵션이 있어요. 이걸 설정하면 바로 투명도가 줄어들면서 가독성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것까지는 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새 디자인을 느껴보셔야 하니까. 다음은 홈 화면을 볼게요. 저는 이번에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인데 홈을 꾹 눌러서 좌측 상단 편집에 들어가면 사용자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기본 있고 옆에 다크라고 있는데 이 리퀴드 글래스의 다크도 아이콘들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베타 때 저는 이걸로 많이 두고 썼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용자화에 투명이라고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 이번 업데이트에 진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콘들이 투명 아이콘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단순하게 투명한 게 아니라 진짜 유리처럼 디자인되어 있어서 뒷 배경과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것도 참 예쁘더라고요.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투명 모드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화에서 오른쪽에 정사각형 두 개 아이콘이 보이죠. 이걸 누르면 홈에 있는 아이콘들의 크기가 커지면서 앱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예쁘게 꾸밀 수 있긴 한데 앱 이름이 안 보이니까 불편할 수 있거든요. 선택해서 적용해보세요. 그리고 또 다들 마음에 들어 하실 거 잠금화면 커스텀입니다. 잠금화면에서 이렇게 꾹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서 iOS 26에 새로 생긴 배경화면을 추가해볼게요. 그리고 시계의 끝을 잡고 늘리면 이렇게 시계를 길게 늘릴 수 있죠. 그리고 시계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서 배경이 바뀌는 걸 알 수 있고 시계가 배경 뒤로 숨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사진을 추가해봅시다. 그리고 시계를 눌러보면 고양이 뒤로 시계가 가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오른쪽 아래에 점 3개를 눌러서 볼 수 있는 심도 효과가 적용된 겁니다. 사진의 깊이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예쁘거든요. 사진에 따라 시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예쁘긴 엄청 예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공간 장면이라고 기능이 들어있어요. 점 3개 옆에 아이콘을 누르면 공간 장면이 생성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피사체가 배경과 분리되면서 마치 내가 직접 3D로 보고 있는 것처럼 폰을 기울이는 각도에 따라 배경화면이 움직입니다. 뒷배경이 좀 뚜렷하게 나눠진 사진을 고르면 이렇게 더 실감나는 공간 장면을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AOD와 같이 사용하면 이런 느낌이죠. 시계가 앞에 있다가 뒤로 들어가는 이 공간 장면 기능 같은 경우는 잠금 화면에서만 사용 가능한 건 아니고요. 사진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원하는 사진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 위에 작게 공간 장면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눌러주면 잠시 전환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입체적인 사진으로 변경해 줍니다. 가끔가다 생각날 때 사용해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시계를 아래로 늘리면 위젯이 내려가요. 이때는 위로 스와이프 해주면 시계와 같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리퀴드 글래스를 좀 더 살펴보면 설정에 들어갔을 때 아래로 내리다 보면 위쪽은 블러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고 검색바는 아래로 이동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도 유리로 되어 있어서 뒤가 보이고 반투명으로 디자인된 걸 알 수 있죠. 설정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도 밝기를 조절할 때도 다 그렇게 보이죠. 음악 앱에 들어가 봐도 역시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이동할 때 드래그 해보면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파리도 변경이 되었어요. 하단의 검색바를 아래로 스크롤할 때 보면 축소되는 걸 볼 수 있죠. 화면을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 이렇게 자동으로 축소가 되고요. 여기도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설정, 앱, 사파리에 가시면 탭 메뉴에서 축소, 하단, 상단 설정이 가능해요. 하단을 사용하면 검색창을 더 크게 볼 수 있고 상단으로 선택하면 상, 하단이 나뉘어서 보입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설정 배터리에 들어가면 전력 모드에 적응형 전력 모드라고 생겼어요. 이건 배터리 사용량이 평소보다 많을 때 성능을 조절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연장하는 기능으로 헤비한 작업을 할 때가 아니라면 이 기능을 켜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언제 완충되는지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서는 80%까지 얼마 남았는지 표시를 해주고 배터리 설정에 들어가 보면 80%와 100%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각각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은 메시지입니다. 이거 진짜 오래 기다린 기능인데 사실 큰 건 아니거든요. 메시지에서 꾹 누르면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메시지 부분 복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많이 불편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ICS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사용자끼리가 아니라도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쓰고 있다는 표시도 나오고 이렇게 상대방 프로필을 누른 다음 읽음 확인 보내기를 설정해주면 내가 읽은 것도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우측 상단을 눌러보면 알 수 없는 발신자와 스팸이 보이죠. 이걸 누르면 알 수 없는 발신자나 스팸 메시지를 따로 모아줍니다. 필터링 관리를 눌러서 알 수 없는 발신자 탭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앱에서 번역 기능도 제공합니다. 상대의 프로필을 누르고 아래에 자동 번역을 활성화해주면 됩니다. 언어를 고르고 나오면 아래에 번역 중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다음 메시지부터 자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외국인과 소통할 때 유용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이폰 유저들끼리만 가능한 기능인데 상대방 프로필을 누르고 배경에 들어가 보면 사진도 고를 수 있고 색상, 하늘, 물, 오로라 등등 원하는 배경을 설정해두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기능도 생겼어요. 좌측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투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화 기능입니다. 전화 기능도 많이 변경됐습니다. 일단 통화 목록에서 눌러도 바로 전화가 가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실수하는 분들 꽤 많았잖아요. 이제는 눌러도 그 사람 프로필로 넘어갑니다. 아니면 우측에 작은 전화 버튼을 눌러야 한 번에 전화가 가요. 근데 혹시 이게 싫다 하시면 우측 상단 버튼을 눌러서 클래식으로 변경하면 이전처럼 한 번에 전화가 걸립니다. 저는 한 번에 전화가 가는 게 싫으니 통합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발신자 스크리닝 기능이 생겼습니다. 일단 설정, 앱, 전화에서 보면 알 수 없는 발신자, 필터링 가능한 메뉴가 있고요. 그 위에 알 수 없는 발신자 스크리닝이라고 안함, 통화 용건 묻기, 무음 설정이 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통화 용건 묻기로 해놓으면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자동으로 그 사람에게 폰이 알아서 용건을 물어보고 그걸 내가 확인해서 답을 하면 되는 거고요. 무음 설정으로 해두면 저장되지 않은 번호는 무음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모두 스팸은 아니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앱에 가보면 알 수 없는 발신자만 모아볼 수도 있어요. 음악에 들어가 보면 가장 오른쪽에 오토 믹스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들어보세요. 현재 재생곡과 다음 곡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약간 메들리 듣는 느낌으로 하나의 노래처럼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이 기능을 켜두고 듣다 보면 음악이 언제 넘어갔는지 모르게 음악을 이어서 듣게 됩니다. 다음은 에어팟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이제 에어팟을 마이크로 사용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할 때나 음성 메모를 할 때 앱을 켜둔 상태에서 제어 센터를 내려보면 최상단에 카메라 제어기라고 나와요. 이걸 눌러 들어가면 오디오 및 비디오, 입력 부분에 아이폰의 마이크를 사용할지 에어팟의 마이크를 사용할지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받아올지 정해놓고 사용하시면 좀 더 좋은 수음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이번에 에어팟 프로 3의 마이크 성능도 좋아져서 함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업데이트 되는 기능이 있는데 카메라 리모컨 기능입니다. 이건 에어팟 프로 2와 에어팟 4 노캡 모델 그리고 에어팟 프로 3에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에어팟 설정에 가보시면 카메라 리모컨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누르기로 할지 길게 누르기로 할지 설정해주시면 되고요. 설정 후에 에어팟의 스템, 꼬다리를 눌러주면 촬영이 진행됩니다. 다만 귀에 꽂은 상태로 사용을 해야 작동을 해요. 손에 빼고 쓰려면 작동을 하지 않는데 이때는 센서를 막고 사용하시면 작동을 합니다. 약간의 꼼수를 사용해서 카메라 컨트롤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다음은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이거는 좀 유용한 기능이에요. 내가 사용하다가 뭔가 모르는 게 있다,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캡처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찾고 싶은 걸 터치로 선택해주면 구글에서 찾아줍니다. 갤럭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익숙하죠? 서클 투 서치. 이제 이렇게 모르는 게 있으면 캡처
캡처해서 선택해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냥 화면 전체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캡처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검색을 누르시면 화면 전체를 검색해 줍니다. 아니면 왼쪽 아래에 있는 묶기를 눌러서 챗GPT에게 질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캡처한 것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으로 대화를 해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사용해보세요.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이번에 카메라 앱이 좀 많이 변했어요. 일단 비디오, 사진, 인물 사진 같은 메뉴가 모두 가장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직접 드래그해서 옮길 수도 있고요. 그냥 화면을 스와이프해서 사진에서 비디오로, 인물 사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각 메뉴마다 설정은 어디 갔냐? 이 아래 부분을 위로 스와이프해도 설정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직접 비디오, 사진을 눌러서 설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진 앱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래에 보면 보관함과 모음 이렇게 메뉴가 보이죠? 모음으로 가보면 추억, 앨범, 사람들, 추천사진 등 메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펼칠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죠. 주로 안 보는 건 접어두면 깔끔하더라고요.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누르면 모두 보기와 모두 축소가 있으니까 한 번에 펼치거나 접을 때는 이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시간 자막 기능입니다. 이거는 설정, 손쉬운 사용, 실시간 자막에서 설정할 수 있고요. 쉽게 켜는 건 제어센터에서 실시간 자막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꽤 유용해요. 이렇게 영어로 된 영상을 볼 때 자막을 보고 싶잖아요. 물론 자막이 있는 영상이라면 상관없지만 자막이 없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요. 그럼 이 실시간 자막 기능을 켜고 아이폰 오디오로 설정하면 영상에서 나오는 것을 자막으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자막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로 자막이 안 받아지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실시간 자막 설정에서 지원 언어를 영어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모양에 들어가면 볼드체 텍스트, 텍스트 크기, 텍스트 색상, 배경색 모두 다 바꿀 수 있어요. 유용하게 사용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iOS 26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꽤 많은 것들이 변경된 소프트웨어라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면 업데이트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데이트 초기에는 이것저것 받아오고 적용하다 보니까 발열이나 배터리 소모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점은 참고하셔서 업데이트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해두시고 핵심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